봅시다. 최근 RPM이에요. 네, 책 RPM이야. 사셔야지. 일단은 질문부터 받아봅시다. 질문해 보시죠. 21번이랑 36번. 끝. 21번을 보시면은 A라는 점이 스몰 a, 마이너스 5 정도로 볼 수 있고 B라는 점이 1,a라고 하자니 그렇죠? 그때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그러면 AB의 길이를 보면 AB는 루트에 A-1의 제곱이고 A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이겠지. 네, 그러면 이 루트 안에서 괄호들을 풀어보면은 뭐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0A니까 플러스 8A에다가 더하기 26 정도 나올 거 아니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최소값이네. 그럼 루트 안에 이 부분이 최소가 되면은 전체 나와 있는 이 값도 최소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럼 문제가 바뀌었죠.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26의 최소를 구하라. 이 차함수네. 이 참수 이렇게 여기가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26인데 이 참수의 값은 꼭지점일 때 가장 작은 함수 값을 갖죠. 까먹었다고 하니까 초대버렸구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9에서 이 참수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계산하죠. 그러면 가보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정도가 되겠네. 여기서 a가 뭐야? 여기서 지금 변수 자리에 a가 들어가 있으니까 px의 제곱 pa의 제곱 pa의 제곱 플러스 qa 플러스 r이라는 꼴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p분의 q인데 마이너스 맞죠? 여기는 a 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봐. 그러면은 4이 8에다가 뺀 2, 8이 16에다가 더하기 26이니까 값은 18이 최소값이겠네요. 그럼 이 루트 안에 최소값이 18이니까 정답은 루트 18이지. 그죠? 다음에 36번 봅시다. (36번을) 보시면은 A라는 점이 1,8이고 B라는 점은 마이너스 3,5고요.
x라는 점에 2,-1이 있더라. 그때 직선 y는 x 플러스 3 위의 점 p에 대해서잖아. 그러면 이 y는 x 플러스 3 위의 점 p를 a, a 플러스 3이라고 좌표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아니 그러면 문제에서는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이라서 야 AP라고 하면은 루트가 있는 상태의 모습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AP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벗기라는 거지. 그치? 그럼 거리에 대한 이 식을 쓰는데 루트들을 다 벗기라는 거니까 AP의 제곱은 얘랑 얘까지의 거리 잡은 다음에 제곱 때리면 A-1의 제곱 더하기 A-5의 제곱이 AP의 제곱이죠. 이해하니? 다음에 BP의 제곱은 A 플러스 3의 제곱에 A-2의 제곱이고 A-2의 제곱에 A 플러스 4의 제곱이다 라고 식들이 완성될 거 아니야. 내가 얘를 또 다 전개해서 보면은 A 제곱이 하나 둘 셋인데 다 6 A 제곱 정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1차를 보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A 여기는 마이너스 10A 이쪽에서는 6A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A 나오고 여기는 또 마이너스 4A에 이쪽은 8A라고 1차 항들이 나올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4A랑 마이너스 2A랑 6A가 하나가 죽겠지. 다음에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8A니까 마이너스 6A다라고 1차항이 나올 거 아닙니까? 뒤에 상수함을 일단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으니까 남겨놓는다고 치면 문제에서 뭐하냐?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피해 좌표를 구하라. 이 2차 함수 값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면 또 2차 함수 문제네.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잡으면 얘가 6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무언가 나올 텐데 이 2차 함수는 당연히 또 꼭지점이 최소일 때는 그러니까 최소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때는 A 값이 2분의 1이 잡힐 겁니다. 나는 최소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소가 될 때 P 값을 알고 싶다는 소리죠. 최소가 될 때 P 값이니까 A 값이 얼마 나와요? 2분의 1이 아니야. 그러면 P는 2분의 1, 2분의 7 정도로 P 값이 정해지고 문제가 여기서 끝이죠. 질문은 여기서 끝? 그다음
시간에서는 특이야. 뭐였어? 어제 너무 그 성남에서 고생하고 시간이 오늘은 내분점하고 외분점 무게중심과 같은 내용을 나눠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존나 간단했지. 그냥 한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요. 적당하게 와서 x2, y2라는 점이 있으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저 두 점 사이의 거리 d를 알고 싶다. 나는 저 거리 사이 d를 루트에 x2-x1의 전체 제곱이고요. y2 빼기 y1의 전체 제곱으로 저 d를 결정을 했단 말이야.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이 내용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제 유형 6번까지 우리가 쭈루루 다 풀었던 건데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똑같아. 이 점을 x, 여기를 x1이라고 보고 여기를 y1이라고 점을 하나를 봅시다. 그리고 대충 오셔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이 점을 내렸어. 너 x2라고 볼 거고 이쪽으로 가서 y2 정도로 점을 하나를 또 볼 거예요. 근데 저 두 점을 쭉 이어준 선분이 있을 거 아니냐. 이 선분을 가운데 어느 지점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적당하게 잘랐어. 내가 이 점을 A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점을 B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 선분 A, B 사이에 C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C라는 점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내분한다. 안쪽에서 나눈다 라는 뜻이지. 내분을 한다고 칩시다. 그때 이 C점의 X좌표를 여기를 X3 여기를 Y3라고 하면은 목표는 X1, Y1 X2, Y2라 N을 이용해서 얘를 가지고 X3와 Y3를 표현하는 게 목표야. 공식을 만들어버린 거야. 내가 이제 내분점 공식이라는 건데 공식만 외우면 안 된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죠. 내가 이렇게 쭉 하고 쭉 자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이 C라는 점에서 똑같이 내려줄 거야. 어떻게? 수직으로. 여기서도 수직으로 내렸다고 치면은 지금 빗변이 M 대 N으로 나눠져 있지. 그러면 닮은 도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쪽도 M 대
n의 비율을 가져갈 거고요. 똑같이 여기도 m 대 이쪽도 n의 비율을 가져갈 겁니다. m 대 n의 비율이죠. 저걸 이용해서 내가 공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아랫면도 똑같이 m 대 n이니까 이 x들을 이야기할 때는 y를 안 쳐다봐도 된다니까. 안 쳐다봐도 돼요. 그럼 밑에 쪽만 보고서 x1 x2 마이너스 x1 대 3구나 x3 빼기 x1 x3 빼기 x1 대 x2 마이너스 x3는 몇 대면 m 대 n의 비율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비례식을 하나를 만들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외항 곱하기 내항을 해주면은 mx2 마이너스 mx3는 nx3 빼기 nx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인 친구들을 각각 이항을 시키면은 m x2 플러스 nx1은 mx3 더하기 nx3가 되지. 됐나요? 그럼 내가 얘를 좌변을 우변을 굳이 m 플러스 n의 x3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묶었다고 치시면. 그럼 m 플러스 n을 나눠주게 되면은 x3는 n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n x1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해해서? 그럼 y좌표도 똑같지 않을까? y좌표. 내가 여기 높이를 y2라고 볼 거고 여기를 y3에 여기를 y1이라고 보니까 y3 마이너스 y1 대 y2 마이너스 y3가 m 대 n이라고 해서 어차피 공식은 똑같이 만들어요. 구조가 똑같잖아. 구조가 똑같으니까 식정리도 어차피 같게 될 거라서 y3는 n 플러스 n분의 ny2 더하기 ny1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눈이 돌아가실 텐데 정리를 합시다. 정리. 내분점 공식을 이제 만들어 보면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C라는 점을 구하라 라고 표현이 나온다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C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봐. A라는 점이 있어요. X1에 Y1이고 B라는 점이 있어요. X2에 Y2다. 이렇게 일단 점을 써. 눈으로 하면 안 돼요. 깝치지 마. 깝치지 마시고요. 그럼 선분 A, B를 M 대 N이니까 M이 앞에 있지? A도 앞에 있고 그러면 M 대 N이다 라고 이렇게 구조를 좀 지켜주세요. 왜냐? 둘이 M을 이쪽에다가 곱할 거고요. N을 이쪽에다가 곱할 거거든. 그렇소. 그래서 C라는 점이 있으면 C라는 점은 M 플러스 N분의 M x2 더하기 M x1 N x1 이렇게 곱할 거고 잠깐만 M 플러스 N분의 M y2 플러스 n y1 이렇게 해서 구해낸다. m을 x1에다
곱하면 안 돼요? 곱하면 아예 다른 점이 되는 거예요. 구조 안 지켜주면. 잘 따라하고 있냐?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A라는 점이 뭐 1,2라고 잡고 B라는 점이 뭐 예를 들어서 4,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됐어. 얘를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하나를 찾아보시고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여봅시다. 지금 내부적 공식 설명하고 있어. 봐봐.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을 이었을 때 얘를 1대 2라는 비율로 내분하는 점 C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럼 C는 구조 꼭 지켜야 돼. 이거 순서 네 맘대로 하면 뭐 어쩔 때는 1을 앞으로 쓰고 어쩔 때 2 앞으로 쓰고 하면은 진짜 큰일 난다. 다 틀려. 그러면 일단 1 플러스 2고 1 플러스 2라고 일단 구조를 잡아줘. 1은 B점에다가 곱하는 거고 2는 A라는 점에다가 곱하는 거지. 얘는 X좌표니까 1을 X좌표라고 해. 1 곱하기 4를 써주시고요. 더하기 2 곱하기 1을 계산을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다음에 이번에 y좌표 차례니까 1을 마이너스 5에다 곱한 1을 이렇게 써주는 거 더하기 2를 여기다가 곱한 4를 이렇게 써주면 얘가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는 3이고 얘는 6이니까 얘는 x좌표는 2고요. y좌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쓸 수밖에 없겠네. 얘가 C라고. 이해됐나요? 이번에 질문이 좀 하나 더 있었지? 얘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아니라 몇 대 몇으로 내분이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곱하는 순서를 좀 바꿔보면 돼요. 이 점을 D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D구나. 이렇게. 구조 지켜. 2 플러스 1에 2 플러스 1이고 이번에 2를 여기다 곱하고 1을 여기다 곱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2, 4, 8 플러스 1, 1 곱하기 1이니까 x좌표끼리 여기서 써주시고 y좌표는 2랑 마이너스 5라고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랑 1이랑 2를 곱한 2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뭐 여기는 x좌표 3이고 얘는 3분의 마이너스 8 정도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 내분점 공식을 이렇게 써가지고 구하는 건 초짜 방법인 건 맞아. 나중에는 그림 그려가지고 도형을 가지고 구하는 게 좀 더 빠르긴 한데, 그건 나중이고 일단 공식으로 전부 다 구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이제 내분점 공식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안에서 나누는 C라는 점을 이렇게 구해 갑니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진짜 잘 헷갈리니까 지금 예시 2개나 들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봅시다. 내분점 문제를 좀 풀어볼까 그러면? 좀 요 내용으로 대충 한 10번 정도는 풀 수 있어서 이거 안 지우고 유형 7번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유형 7번을 풀어볼게요. 39번 문제라. 여기 연화중 없지? 연화중? 연화중 되게 늦게 끝나나? 되게 빨리 끝났네? 다행이다. 39번 문제를 봅시다. A라는 점이 있어요. 4, 마이너스 3이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2더라. 두 점이 있죠.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을 하지? 2대 3으로 내분을 하는 점을 구하고 중점을 구하라. 두 개를 구하래. 얘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하나를 구해보면 한 번 더 하자. 지겨운 거 아는데 봅시다. 처음이니까. 그러면 2대 3의 비율이 3대 2라고 쓰면 안 된다. A, B를 2대 3 내분이라고 하니까 2를 앞에다가 써주는 거야. 구조시켜줘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2 더하기 3에 2 더하기 3이라고 써주고 크로스로 곱하는 거니까 2랑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2고 3이랑 4를 곱해서 12다 이렇게 써주겠지. 됐어요? 다음에 2랑 y좌표 2랑 곱해서 4고 3이랑 마3이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9다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됐어? 한 번만? 문제에서 천천히 봐봐.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일단 구하라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봐봐.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이란 말이야. A도 앞에 있고 지금 B도 앞에 있잖아. 그러면은 A랑 B라는 점을 쓴 다음에 2를 앞에다가 써줘야 된다고. 똑같이 앞에 있으니까. 그럼 이 구조를 지켜준 다음에 크로스로 곱할 거야 이렇게 표현까지 해줘. 나중에 헷갈리니까. 그럼 P라는 점, 내분점 P는 2가 앞에 있으니 2 플러스 3에 2 플러스 3이다 라고 순서를 지켜서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는 X좌표자리지. 그러면 2랑 B의 X좌표를 먼저 곱해.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3이랑 4를 곱하는 거야. X좌표끼리. 3, 4, 12라고 들어오겠죠. 됐죠? 또 2랑 2랑 곱하면 4일 거고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9다. 이렇게 해서 내분점 구하는 거야. 순서 지켜줘야 돼. 하나라도 달라지면 그냥 틀려. 그러면 얘는 P라는 점에 5분의 10이니까 2컴마고 Y좌표는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 정도로 P점이 나올 거 아니냐. 이해됐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A랑 B의 중점을 구하래. 중간 지점. 중간 지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둘이 좌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잘라. 그러면 1대1 내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중점은 그냥 둘의 X좌표끼리 더해봐 얼마야? 3이지. 그거를 그냥 반띵하라고. 2분의 3이야. 알았죠? Y좌표도 둘이 더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걸 어떻게 해? 반으로 쫙 잘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가 중간 지점이에요. 중점입니다. 예율아, 노란색 때리고 올래? 왜냐? 알았어. 어찌됐건 내분점하고 중점을 구했으니 그러니까 얘가 P인 거고 얘가 L인데 문제는 구하라는 게 뭐야? P랑 L의 길이를 구하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거지. 루트 2 빼기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더라. 이 정도는 좀 계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운다. 이 문제 질문. 내가 이 도형의 방정식 내용을 대충 한 3주 동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영어 말고 뒤에 챕터가 쭉 있을 거 아니야. 3주 동안 할 거예요. 존나 중요한 부분이라서. 뭐 나한테 수업을 들어본 사람은 뭐 있겠지만 제가 진도를 이렇게 천천히 안 나가요. 원래 쭉쭉 빼는 스타일인데 이쪽 부분은 제가 쭉쭉 빼면 여러분들이 못 따라올 거고 일단, 그리고 머릿속에 별로 남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방학을 앞둔 마음에 약간 싱숭생숭해서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 같아가지고 좀 천천히 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고등학교의 마인드로 좀 넘어오시고 그만 보시고. 알았죠? 예, 언제 놀아요? 저희도 살았는데 언제 노니까 3년 뒤에. 3년 뒤에 노셔야 돼요. 지금 놀면 안 됩니다. 딱 그 고3 끝났을 때, 고3 끝났다. 이때 노는 거야. 중3은요, 중학교도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3 끝난 거나 사무장에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오케이? 고등학교 가서 성적 잘 내야지. 다음 봅시다. 8번, 43번. 43번 보면은 A점이 있어. 1, 마이너스 3이네. 그리고 선분 B, 점 B가 있는데 마이너스 4,6이 있다. 그때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대요, 문제에서? K 대 A, B를 K 대 2-K로 내분한다 라고 쓰죠. 내분점 그냥 구하면 돼. 내분점이 무슨 2, 3분 위에 있대. 그런가 봐. 그럼 내분점 공식을 쓰면은 야, 얘네 둘이 더하면 그냥 2 되겠지. 그렇지? K랑 2-K 더하면 2지 뭐야? 2, 2라고 쓸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크로스로 갈 거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K. 얘랑 곱하면 더하기 2-K 이렇게 써주겠지. 얘랑 곱하면은 6K 더하기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3에 2-K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몇 사분면에 있대? 2사분면에 있대. 2사분면. 그러면 2사분면은 x 좌표는 마이너스가 나오셔야 돼요. y 좌표는 뭐가 나오셔야 돼? 플러스 값이 나와야 2사분면에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2-k의 음수가 잡히셔야죠. 됐어요? 아니 그러면 5분의 2보다 k가 크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 두 번째로 y좌표는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6k 빼기 6에 플러스 3k가 양수죠. 즉 넘어가면은 6보다 9k가 크셔야 돼서 3분의 2보다 k가 커야 돼. 근데 얘만 만족하면 안 될 거고 얘만 만족해도 안 되지.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럼 두 범위에 어떤 범위? 공통범위를 정답으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통범위. 저는 공통범위를 못 구하는데요. 좆된 거지. 식선이 있을 때 5분의 2가 이쪽에 잡혀서 5분의 2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하나가 나올 거고 3분의 2는 좀 더 크죠. 5분의 2보다 이렇게 범위가 잡힐 거 아니야. 둘의 공통범위니까 뭐라고 쓸 거야? 3분의 2보다 k가 크다 이렇게 쓰면 된다. 공통범위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거. 됐죠? 그래서 정답이 3분의 2보다 k가 크다라고 쓰면 틀려요. 왜 틀릴까요? 계산 틀린 거 왜 틀릴까?
봐봐. 여기 이후부터는 계산이 틀린 게 없어. 맞아. 근데 내가 놓친 게 하나 있어. 뭘 놓쳤냐면, 야, 너네 만약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 1대 10으로 내분할 수 있어? 있어. 아니면 9대 2로 내분할 수 있어? 있어. 다 상관없어. 근데 어떤 성분을 마이너스 3대 7로 내분할 수 있어? 얘는 n 대 n이라는 이 내분의 비율은 양수여야 돼요. 양수. 마이너스 3대 7로 내분을 어떻게 해? 그런 말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k 대 2-k로 내분하고 있다며. 그러면 k도 양수여야 될 거고 2-k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요거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즉 k도 양수이셔야 하고요. 동시에 2-k도 양수니까 k는 2보다 작으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0보다 k가 크고 2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하나가 더 잡혀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정답을 쓰실 때는 0하고 2 사이에 있다라는 얘랑 3분의 2보다 k가 크다 얘랑 둘을 다 만족하는 범위를 정답으로 쓰셔야 해서 최종 정답은 3분의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들어가야 돼. 이게 대표 문제야. 알 거 아니야, 대표 문제. 대표 문제는 원래는 띡 하면 끝나야 되는 문제 아니야. 대표 문제인데도 꽤 난이도들이 있죠. 단원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복습 좀 똑띠 하시고 문제 좀 많이 푸셔야 돼. 개인적으로 존나 힘든 거 알거든? 그래도 나는 너희가 웬만하면 3시부터 7시까지 수업 들어서 몸이 존나 녹초가 돼 있는 거 나도 아는데 웬만하면은 남아서 바로 학원에서 숙제라든지 다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유형별로 좀 하나씩이라도 풀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야 기억에 남거든. 다 하는 건 좀 힘들더라도 하나씩만이라도 풀고 가. 알았지? 오케이, 지금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 쭉 한번 풀어봅시다. 챙겨놓자. 나머지 문제를 쭉 푸는데 오늘은 12번 정도까지만 나갈 거예요. 이제 남은 문제는 이제 9번, 10번, 11, 12 정도까지 유형이 남았는데 그래서 여기는 공식을 써드릴게.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A점이 5고 B점이 5라고 했을 때 AB라는 선분의 길이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x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뺀 거의 제곱. 증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다음 시간까지 봐야 된다. 저번 수업은 이미 올라가 있고 오늘 거는 오늘 새벽에 올릴 거예요. 알았죠? 내일 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선분 AP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하면은 A가 있고 B라고 있을 때 선분 AP를 안에서 나눌 거예요. C라는 점. M 대 N의 BU를 가지고. 알았죠? 저 C점을 만드는 공식은 이건 오늘 앞 시간에 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한 거고. C점을 만드는 공식은 A가 앞에 있고 M도 앞에 있으니 M 앞에다 써주고 N도 그 뒤에다가 이어 써주면 C라는 점은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분의 써주고 M은 B에다 곱할 거고 N은 A에다가 곱할 거예요. 그래서 M x2 더하기 mx1 이고요. m y2 더하기 n y1 이렇게 적으려고 합니다. 알았죠? 일단 공식만 보고 증명 같은 거는 이제 문제 보시고 알았죠? 네, 9번 문제로 갑시다. 유형 9번에 이제 47번 문제. 네, 7번 이거는 A라는 점이 있고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이 5,2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때 선분 A, B의 연장선 위에 있고 A라는 점이 대충 얘들아 A라는 점이 이쪽에 잡혀있고 B라는 점이 이 정도에 잡혀있다고 보자. 그러면 이건 용어의 문제인데 이 A, B 사이에 있는 이 선 있지. A, B 사이를 우리는 선분 A, B라고 불러요. 선분 A, B.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근데 얘를 쭉 뒤로 쭉 늘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 보자. 이쪽 부분 있지. 이 초록색 부분을 A, B의 연장선이라고 부릅니다. 잘했지?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선분 A, B의 연장선이라고 하면은 바깥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안쪽 부분하고 바깥 부분을 그냥 합쳐가지고 직선 A, B라고 읽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선분 A, B다. 아, 이 안쪽 얘기하는구나. A, B의 연장선이다. 바깥쪽 이야기하는구나. 직선 A, B다. 그냥 어딘지 모르겠다. 다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치?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너무 용어 정리니까 이 초록색 위치에 C라는 점이 있는데 3 A, B는 이 B, C를 만족하는 C점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길이를 구해가지고 갈 거냐면 너무 귀찮잖아. 너무. 내가 이 표현을 살짝 바꿔보면은 A, B 대 B, C는 2대 3이다 라는 비례식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다음에 그러면 이 관계를 만족하는 C가 어디 있을지 머리로 굴리지 말고 네가 한번 찍어봐. 대충 뭐 C가 여기에 있나? 이렇게 보자. 그러면 A, B 대 B, C가 이렇게 비율이 2대 3이라는 비율로 잡을 수 있니? 얘는 잡을 수 있지. 근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2대 3으로 잡으면 내가 지금까지 보던 비례 내분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잖아. 공식 쓰기가 좀 빡셀 거 아니야. 내가 얘를 2대 3으로 보나 비율을 1대 2로 보나 달라질 거 있겠어? 달라질 거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여기를 1대 2로 보자는 거지. 그럼 좌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A는 마이너스 1,0이고 B는 5,2가 되고 C는 나도 모르니까 A, B라고 놔보자. 그럼 내가 이 상황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선분 C, B를 A가 1대 2로 내분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이 상황을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 C,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거잖아. 뭐가? A가. 그러면 C는 몰라요. A, B고요. B는 5,2라는 점인데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1대 2로 내분하는 상황인 거라. 내분점 공식을 일단 돌려보자. 이 점을 모르지만 그래도 돌려보자. 내분점 공식 잡아보면은 1 플러스 2에 1 플러스 2라고 작성이 될 거고 1은 여기다 곱해지고 2는 저쪽에다 곱해지지 구조 지키라 그랬어. 그러면 1이랑 5랑 곱하니까 x자리라서 1, 5 곱하면 그냥 5고요. 2랑 a랑 곱하면은 그냥 2a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 y좌표도 어떻게든 구할 수는 있는데 여기도 뭐 쓸 수는 있겠지. 근데 봐봐. 이 점이 뭐가 나와야 돼? 얘가 a라는 소리잖아.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a래. 근데 a점은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 그건 알려줬죠. 그러면 3분의 2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거든. 그럼 이걸 풀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어? 무슨 나오겠지. 정확히 무슨 값이든 뭐가 중요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해? a가 뭐래요? 양수랍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됐지? 그러면 다시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연장선 위에 C가 있어. 이번에 이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같은 직거래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봐봐. A, B 대 B, C가 몇 대 몇이어야 돼? 2대 3. 2대 3의 비율이라는 거죠. 얘는 아까랑 조금은 다른 게 A가 마이너스 1,0이고 B가 5,2고 C가 A, B인데 얘는 선분 A, 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B라는 상황으로 좀 입장이 좀 뒤집어졌지. 그렇지? 귀찮지만 뭐 또 한 번 하는 것이고 A점은 마이너스 1,0이요. C점은 A, B요.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2대 3으로 내분을 하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5분의 2a-3이고 5분의 2b 곱하기 0이니까 더 쓸 게 없겠지. 얘가 이 점이 뭐가 돼야 된다? B점이 돼야 된다. B는
2라고 하죠. 얘가 A인 거고, 얘가 A인 거고, 얘가 A인 거고. 아까 A, B 다 구했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나중 내면은, 그러니까 이 점을 표현할 때도 굳이 이 첫 번째 상황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잖아. 그치? 그럼 딱 봐도 A가 X좌표가 더 작으니까 왼쪽에 있는 거고, B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연장선을 잡았을 때 A 기준 뒤쪽은 X좌표들이 다 음수인 친구들이겠지. 그러니까 C를 굳이 여기다가 놓을 필요가 없었다고 애초에.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면은 왜? 그러니까 나올 테니까 일단 그냥 한번 보여준 건데 다음부터는 그냥 구조, 그 좌표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부호가 있다면 굳이 여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됐죠? 존나 귀찮아 진짜. 이 단어는 그냥 귀찮음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찮아라고 하면은 그냥 이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애초에 계산도 별로 이쁘지도 않고 이쁘겠니? 루이스 꼴인데 이쁠 수가 없어. 계산도 지저분하고요. 여러 번 할 수밖에 없고 케이스 쪼갤 수밖에 없고 그냥 애초에 단원의 태생이 그런 거니 그냥 그런 답다 하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가자. 유형 10번. 유형 10번의 50번 문제를 보면은 평행 사변형이 있대. 평사가 있어. 야, 근데 너희들 이 평사를 잡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각형을 잡고서 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암묵적인 약속이야 얘들아. A점을 확실하게 뭐 좌표를 찍어주지 않는 한 여기 놓든 여기 놓든 여기 놓든 여기 놓든 큰 상관은 없어. 근데 네가 A점을 찍었잖아. 그리고 B 찍고 C 찍고 D 찍어야 되거든. 암묵적인 룰이야. 반시계로 점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 거야. 애들이 나중에 지 맘대로 A, B, C, D 막 이렇게 지 맘대로 점을 잡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점을 찍던 간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은 반시계로 점의 이름을 돌려주는 게 국룰입니다. 하여튼 문제에서 보면은 세 꼭지점이 A가 마이너스 1,3이고 B가 0,0이고 C가 3,2고요. D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줬죠. 그치? D좌표 구하라는 건데 뭐 평사니까 뭐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겠지. 뭐 AD의 길이랑 BC의 길이 똑같고 AB의 길이랑 CD의 길이 똑같다 뭐 쓸 수 있을 거고 어차피 방정식 잡아가지고 AP 구하긴 해야 될 테니까. 아니면 또 얘랑 얘랑 평행하고요. 얘랑 얘랑 평행하자로 갈 수도 있지.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근데 고등학교 파트에서 중학교 파트 말고 고등학교에서 이 평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AC라는 대각선, BD라는 대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평행 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더라 라는 성질을 가장 먼저 쓰는 게 편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야. 무조건 이거가 쓰라가 아니라 편해 얘가. 그러면 이 상황이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A점이랑 C점을 가지고 잡은 중점이 B점하고 D점을 가지고 만든 중점이랑 서로 동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점 내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그냥 좌표 2개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라 그랬지. 그러면 A랑 C를 가지고서 중점을 잡아보면은 더하면은 2니까 반띵은 1이고요. 더하면은 5니까 반띵은 2분의 5겠지. 내가 중점이지. 이번에 B점하고 D점하고 가지고서 중점을 잡아보면은 2분의 A, 2분의 B라고 나올 거야. 그 둘이 같아야만 한다고.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잡혀야겠어? 2라고 나오지 않을까? 또 B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될까? 5라고 나오면 되겠지. 점이 같아야 되니까. 끝났네요. D점 나왔죠. 이해됐습니까? 이걸 만약에 너네가 미지수가 존나 많아서
이걸로 했어. 근데 미지수가 더 많아가지고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그때 가서 뭐 길이 같다를 써볼까? 아니면 기울기가 같다를 써볼까를 또 추가로 고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무조건 중점이 같아요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봅시다. 자, 일단은 조금 건너가서 60번 문제, 유형 12번에 60번 문제부터 풀고 앞으로 넘어올게. 준비 좀 볼게.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중학교 도형인데 결국 도형은 다 중학교 도형이지 않을까.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어요.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한 꼭지점의 각을 정확하게 2등분하는 선을 네가 싹 그렸어. 이것과 이 각이 똑같다. 각의 2등분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얘를. 그러면 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실제 길이 말고 비율이 n 대 n의 비율을 갖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밑면도, 이 잘라진 밑면도 비율이 똑같이 m 대 얼마? n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게 중학교에서 배운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이었습니다. 뭐 기억할런가 싶기는 한데 외곽의 2등분선까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문제 하나 있거든. 외곽의 2등분선. 어... 17페이지에 86번이 외곽의 2등분선 문제지. 저 문제는 어차피 일단 틀려와봐. 그럼 제가 풀어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내각의 이등분선을 좀 더 많이 하는 추세야. 봅시다. 일단 삼각형이 있는데요. A점이 있어요. 1,4랍니다. 다음에 B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4,-8이라고 하고 C점이 있습니다. 5,1이라고 합시다. 그때 문제에서는 각 A를 2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 A를 2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때 만나는 점 여기를 D라고 하자입니다. D점의 좌표 구하라니까 비율만 잡으면 되지. 비율만 잡으면 내분점 공식으로 D점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비율을 구하기 위해선 이변하고 이변이 만들어내는 길이비가 필요해요. 몇 대 몇인지. 또 길이비를 구하려면 실제 길이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알려주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AB의 성분의 길이가 좀 필요하겠네. AB의 성분의 길이는 일단 루트가고 X좌표의 차이는 5니까 제곱하면 25 정도 들어갈 거고요. Y좌표의 차이는 12 정도 되니까 제곱하면 144라서 값은 13이라고 그냥 나올 겁니다. 그죠? 또 A, C의 길이를 보시면은 1과 5의 차이는 4니까 제곱하면 16일 거고 4와 1의 차이는 3이니까 제곱하면 9 떨어져서 5라는 거 아니야, 실제 길이가. 그러면 얘가 13대 5인데 얘가 따로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13대 5의 비율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얘가 13대 비율이 5구나 이렇게 넘어가겠죠. 아니 뭐 그러면 나머지 정답 쓰는 거는 그냥 실음줄 못 깨지. B점은 마이너스 4,-8이고 C점은 5,1인데 얘를 13대 5의 비율로 내분할 거예요. 이게 D죠. 뭐 그러면 13 플러스 5에 13 플러스 5라고 써주시고 샥 올라가시면은 하면 얼마냐?
65? 크로스로 곱하는 거지. 65에다가 마이너스 22네? 마이너스 2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0 써주면 될 거 아니냐. 곱하면은 13이고 마이너스 40이니까 얘가 D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음에 바로 앞이며 무게중심을 한번 개념 정리를 해봅시다. 어렵지는 않은데 한번 증명을 해줄게. 일단 얘들아, 무게중심이 뭡니까?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용기 있게 들어와봐. 뭘? 변을. 2등분의 살짝 모자라. 살짝. 왜냐면 봐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혹시 뭐 요런 면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얘를 어떻게 이등분할 거야? 그냥 이렇게 비스분하게 이등분할 거야? 뭐 수직으로 이등분할 거야? 뭐 어떻게 이등분할 거야? 대응값 해서 2등분. 그렇지. 보면은 삼각형이 그냥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쉽게 말하면 한 꼭지점에서 대변으로 중선을 그리는 거지. 이렇게 하나를 그려. 다음에 또 다른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으로 중선을 그려. 마지막으로 또 다른 꼭지점에서 중선을 그리면은 저 세 개의 중선은 필히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 점을 무게중심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앤드 무게중심점은 1대2의 비율, 1대2의 비율, 1대2의 비율을 가져요. 근데 이건 비율이다. 애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러면 이 길이랑 같군요. 개소리야. 정삼각형이면 같을 수 있겠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삼각형은 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삼각형에서는 길이가 같은지 아닌지를 나는 몰라요. 알았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내가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X1에 Y1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X2에 Y2 마지막 이 점을 C라고 합시다. X3에 Y3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고요. 그때 나는 저 세 개의 점들로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무게중심점을 보통 G를 표현을 하거든. 이 무게중심점을 만드는 공식을 알 거예요. 근데 공식 자체는 존나 쉬워. 어떻게 하냐? 3분의 x1, x2, x3야. 그냥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게 무게중심입니다. 또 3분의 y1에 y2에 y3가 끝이냐? 끝이야. 무게중심점. 왜 저렇게 합니까? 라고 이제 공식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증명을 해보시면 엄청 귀찮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 점을 구해봐. 난 얘를 M이라는 이름을 붙여볼게. M이라는 점이 BC의 무슨 점? 중점. 딱 중간이잖아. 그러면 M이라는 점의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정도로 M이라는 점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무게중심점 G는 M, 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1대 2로 내분하는 거지. 내분점 공식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의 y3 M, 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1대 2로 내분하는 거예요. 그 내분점 공식을 그대로 돌려주면은 1 더하기 2니까 3일 거 아니야. 1 더하기는 3이죠. 얘랑 얘랑 곱했어. 그냥 x1이지. 다음에 2랑 얘랑 곱해질 거 아니야. 얘랑 이렇게 약분되는 거 아니겠기. 그래서 그냥 x2에 x3라고 써지는 거. y쪽도 곱하면은 y1이고 곱하면은 2 날라갈 테니까 y2에 y3 정도다라고 해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됐죠? 요 공식 가지고 노는 거라. 54번을 보면은 요 11번에 A점이 있어요. 2,4 B점이 있어. x1에 y1이에요. C점이 있어. x2에 y2라고 줬어. 무게중심점의 좌표가 6,8이기 때문에 관계식을 두 개를 준 거지. 3분의 2 더하기 x1에 x2가 있는데 얘가 6이고 3분의 4 더하기 y1에 y2가 있는데 너가 8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줬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x1 더하기 x2가 18에 2 빠지니까 16 정도 나온다는 거. 여기서는 y1 더하기 y2가 24에 4 빠지니까 20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 않을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뭡니까? BC의 중점이다. BC의 중점이면 둘이 더해서 반으로 쪼개라는 거지.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는 둘이 반으로 쪼갠 거니까 8이 될 거고 둘을 반으로 쪼갠 거니까 10이라서 얼마? 8,10이죠 그냥. 8,10이에요. 이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저 자취를 지금 몇 시니? 43분. 자취 유형 13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은 62번까지는 풀어오고 쭉 와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도 푸셔야겠죠? (83번까지) 풀어오세요. 17페이지에 83번까지가 숙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거라서 59번을 제가 지금 풀게요.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리고 59번은
지금 제가 결과를 써드리면은 꼭 필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계산이 진짜 개같이 들었거든. 근데 그거 풀기가 너무 힘들어. 매번 50번. 삼각형 ABC가 있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때 P는 나도 뭔지는 모르겠어. P는 나도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평범하게 x, y 정도라고 놔볼까? 그때 P A의 제곱, P B의 제곱, P C의 제곱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위치를 구하라는 거거든. P가 대충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답부터 얘기하면은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는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정답부터 그래 던지는. 그러니까 P점의 좌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얘로 나온다는 거야. P점의 좌표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근데 봐봐. 그러면 P A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지 그냥 루트에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그냥 PA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건 뭐야? PA의 제곱이란 말이야. 내가 양변을 제곱을 해준다면은 루트를 벗기겠다는 소리죠. 루트를 벗기겠다는 소리지. 그럼 똑같은 논리로 P, B 길이의 제곱은 x-x2의 제곱 y-y2의 제곱이 될 거고 PC의 제곱은 x-x3의 제곱 y-y3의 제곱이다 라고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고 나서 저걸 다 전개하는 거야. 다 전개하고 정리할 건데 봐봐. 나는 x만 가지고서 일단 볼게. 저걸 다 전개하면 x제곱, x제곱, x제곱이 나오겠지. 그러면 3x제곱이 나오지 않을까? 다 전개해서 더한다면. 다음에 마이너스 2x1의 x, 마이너스 2x2의 x, 마이너스 2x3의 x잖아. 그러면 그걸 한 대 묶으면 마이너스 2의 x1, x2, x3의 x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지. 이해 안 되니? 이해 안 되니? 네. 다음에 뭐 상수는 별로 중요하진 않긴 한데 그러니까 안 쓰면 좀 허전하니까 써주긴 할게. x1의 제곱에 x2의 제곱에 x3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 초록색 박스를 전개해서 나름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냥 x1하고 x2하고 x3는 숫자지. 단지 내가 잘 모르겠는 숫자니까 x1, x2, x3라고 쓴 거지 숫자란 말이야 숫자. 그러면 쟤네를 숫자로 내가 본다면 얘는 몇 차 함수식이 돼? 2차 함수가 돼버리지.
그러면 이 값이 제일 작아야 될 거야. 왜? 난 얘가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 2차 함수의 값이 제일 작으려면 2차 함수의 값이 제일 작으려면 당연히 어디서 나오겠어? 꼭지점에서 함수 값이 제일 작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 좌표가 얼마야? 3분의 x1의 x2의 x3지. 마이너스 2a분의 b 그대로 갖다 그냥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x 값이 이거라고. x가 이거일 때 제일 값이 작다고. x가 뭐였어? p의 x좌표. 얘가 p의 x좌표잖아. 아, 그러면 얘가 이번에 끝났죠. 진짜로 무게중심이 나와요. y는 안 합니까? 똑같은 구조니까 한 번 더 하는 거겠죠. 어찌되면 같이 나와요. 무게중심이라고 잡힙니다. 이거 안 외우면 계산 존나 귀찮아.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거 안 외우면은 그러니까 나는 정답을 알고서 계산을 미니까 빠르고 그냥 필요한 것만 갖다 쓴 거지. 이걸 안 외웠으면은 빠르고 간결하게 쓸 수가 없잖아. 실제로 다 전개하고 다 계산해야 돼. 시험자에 그 짓거리 못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나오면은 챕터 1의 이제 평면 좌표에 관한 내용이 모조리 끝난 거고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천천히 풀어줄 거고 구티러면 엄청 다 틀릴 거고. 영상 꼭 보셔야 되고요. 알았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